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한 번은 만났고 그 언제 어느 길목에서 만날 듯한 내 사랑을 그대라고 부른다.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후련히 떠나는 강물을 들녘에도 앉지 못하고 떠다니는 눈송이를 고향 등진 잡놈을 용서하는 밤불빛을 찬물 먹으며 바라보는 새벽거리를 그대라고 부른다. 지금은 반쪽아리 땅, 나의 별, 나의 조국을 그대라고 부른다. 이 세상을 이루는 보잘것없어 소중한 모든 이름들을 입맞추며 쓰러지고 싶은 나 자신까지를 그대라고 부른다. 이상한 어저께 박근혜 정권에서는 시를 쓰지 않겠다고 절필 선언을 한 안도현 시인의 1991년작 그대에게 가고 싶다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그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그대는 누구십니까? 날들이 그 얼마나 괴로운 날 징역살이 생각하니. 원래는 이러고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때는 3개까지 붙었던 광고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방송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건 아니라고 옆에서 손사래를 치고 계시지만 슬픕니다. 제가 라디오 21이라는 데서 방송을 할 때요. 심야에 3시간 동안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는 옆에 PD도 없었고요. 그리고 야식도 없었죠. 그리고 밤에 야식은 따로 챙겨주는 건 없었지만 주방이 있어갖고 먹고 싶으면 먹었는데 아무튼요. 뭐 차비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기계를 만지고 혼자서 선곡하고 게시판도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야말로 글 몇 개 가지고 3시간을 때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PD가 계시고 선전도 나오고 중간에 뉴스도 하고 라디오 메모도 하고 띠띠빵빵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시그널하고 첫 곡 나눈 다음에 광고 듣고 그 사이에 잠깐 게시판 둘러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괜히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뭐 그 광고 들어갖고는 제가 성과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국민TV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해야 될 텐데, 네. 비도 오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오는데 다른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 나누셨던 곡, 풍문으로 들었어를 패러디한 것이죠. 국정원 사태. 풍문으로 들었어는 함중아와 양키스라고 하는 그런 팀이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한 30년이 좀 넘었죠. 30년이 넘었고 함중아 씨 중간에 있었고 양옆에 키 큰 남자 둘 다 혼혈로 구성이 되었다고 선전을 했었던 그때 캐주얼하지만 양복을 입고 나와서 모션을 하고 이런 것이 비지스 있죠. 비지스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비지스는 뭐 비교적 지저분한 스타일의 약자가 아니고 베리 깁, 모리스 깁, 로빈 깁 이 삼형제였죠. 호주 출신이고요. 10대의 나이에 매사추세츠라는 노래로 히트를 처음 기록했죠. 그게 1966년인가 그런데 베리 깁이 형이고요. 양옆에 모리스 깁, 로빈 깁은 그렇습니다. 이란선 쌍둥이에요. 형이 제일 덩치가 좋았고 미남이었습니다. 양옆에 작은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양키스는 반대였어요. 함중아 씨가 제일 작았고 양옆에 키 큰 분들이 계셨죠. 내게도 사랑이 있었다면 네. 비음. 비지스도 비음이 매력이었거든요. 분명히 함중아와 양키스는 비지스를 벤치마킹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중에 히트곡이었던 풍문으로 들었어. 이 노래 장기야와 얼굴들이 리메이크해서 영화 OST에 수록을 했었죠. 그래서 곽광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함중화 양키스의 음악 중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내게도 사랑이 같은 또는 안개 속의 두 그림자인가요? 이런 뭔가 좀 뽕기 나는 그런 뽕냄새 나는 여기서 뽕냄새라는 것은 히로뽕의 그런 게 아니라 이 뽕짝의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뽕기 있는 음악도 좋아했지만 이 리드미컬 했었던 모던하게 느껴졌던 풍문으로 들었어. 예,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원작의 인기에 힘입어서 패러디 가사가 나왔는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본 트윗 중에 가장 황당했던 트윗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사평론가 유창선 선생 계시죠? 유창선 씨가 리트윗이라고 하나요?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렇죠. 오늘의 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도 우리가 최소 10년은 더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반석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의 말이래요. 이걸 오늘의 말로 선정을 했는데 전 섬찟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것은 새누리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권력 의지가 있으니까 집권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진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고요. 또 최근 들어본 가장 강력한 착각과 막말과 망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이건 뭔 소리? 어휴 날도 푹푹 찌는데 열받네요. 한편으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같아서는 저들이 이런 착각이 됐든 망상이 됐든 저런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다하고 생각합니다. 국기를 뒤흔드는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NLL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그것도 물론 선거기관을 통해서 표출이 됐습니다만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라가 뒤집혀야 되는 겁니다. 당장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던가 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40년 전에 도청한 사실을 숨긴 거를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 추산 뭡니까? 3,500명인가요? 그리고 주최 측 추산 10,000명, 신문 추산 6,000명, 모인 것 갖고서는 촛불이 타올랐다라고 자찬하는 분위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면은 저들이 정말 이런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할 수 있다. 니들이 아무리 지랄해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에휴, 서울 비도 오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노래 듣죠. 예, 서태지 아이들 음악까지 들었습니다. 서태지 아이들이 해산한 다음에 양현석 씨 그리고 이준호 씨가 각계약진을 할 때 말이죠. 서태지 씨는 해외로 떠났고 처음에 선빵을 날린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선빵을 날린 것은 이준호였죠. 예, 영턱스 클럽 깻잎머리를 하고 나왔었던 송진아 씨였나요? 송은하 씨였나? 송진아 씨였나? 하여튼 그래서 약간 뽕기 나는 좋은 사람 생긴 거라면 이거요. 선빵을 날리고 양현석 씨는 킵식스라는 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별 성과를 못 얻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를 보면은 적어도 엔터테인먼트계에 양현석 씨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그렇다고요. 솔트피터님께서 오늘 한겨레신문 1단에 광고 올려주셨습니다. 편파 방송 뉴스 방치하면 또 당합니다. 국민TV가 대안입니다. 공정뉴스 이미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조합원이 돼주십시오. 그래요. 그 뉴스타파라는 훌륭한 대한 매체도 있습니다만 데일리가 아니고 종합 편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도 지금 TV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라디오로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담보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합원 많이 늘어졌는지 모르겠네. 혹시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새로 오신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대요. 예, 뭐 이런 소리도 나고 아주 다채로운 방송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21분 24초 넘어가고 있고요. 아직 제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시네요. 서태지 수시아 들으신 거고요. 선거의 재구성. 아이고 참 끔찍한 포스터. 끔찍한 포스터. 복귀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제가 떠났던 건 아닌데 다시 생방송을 못했던 거죠. 생방송이 아니다라고 아예 그 대놓고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목요일 방송에는 우리 문희정 그 아나운서께서 일일이 댓글로 대응을 하셨고 금요일에는 제가 마침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여러분들의 반응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리허설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던 콘서트 정식 명칭은요. 몽당연필 오사카 콘서트. 소풍입니다. 소풍. 몽당연필이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동북 지역, 일본 동북 지역의 대지진, 그 쓰나미. 일본에서는 그걸 대진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대진재. 를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 학교 후쿠시마현에 조선학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자위대와 함께 가장 먼저 홋카이도에서 재난 지역으로 간 것은 바로 조선 동포였습니다. 뭔 얘기냐고요?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군대가 제일 먼저 파견이 되잖아요. 커다란 일이 생기면은.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자위대가. 홋카이도라고 하는 북쪽의 섬에서 배를 타고 긴급 파견할 때 동포들이 벌써 우리 조선학교에 뭔 일이 생겼다는 거를 알고서는 돕기 위해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조직을 한 겁니다. 뭘? 사람과 돈과 물품을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자위대가 타고 갈 배 같이 갈 수 있었어요. 그 배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났고 오사카 효고 쪽 있죠. 오사카 고베 이쪽 그리고 효고 현 여기에 가장 많은 동포들이 살고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트럭에 또 그런 것을 다 먹을 걸 준비해서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밤새 달린 겁니다. 밤새 달리는 거죠.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426km인가 그렇잖아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5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후쿠시마현까지 제가 알기로는 3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총 800km가 넘는 그걸 그냥 달려가는 거죠. 밤새서 달려가고 지원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 학교 조선학교 아이들은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땐 식수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다 끊어졌잖아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남겨갖고 오히려 근처에 일본인들이 대피해 있는 일본인들이 굶고 있다. 그래서 가져다 줄 정도였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들 사회에서는 바로 이런 끈끈한 연대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대응을 해서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닥 준비해서
떠난 겁니다. 어디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만, 우리 동포들만 챙긴 게 아니라 바로 일본인들도 챙긴 거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면서 대피하고 있었던. 그러나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또 이 양민족 간에 훈훈한 휴머니즘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기화로 오히려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끊겠다라는 이따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본은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무상이에요, 무상. 그리고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요, 학교에서. 일본인 학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교에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걸 조선 학교에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사카의 낙가중,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중자거든요. 이걸 낙가라고 읽는데 낙가 오사카 초중급 학교는 원래 오사카 시의 땅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하여튼 무상으로 계속 써도 된다고 써왔었는데 여기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월세를. 한 달 조선학교 운영비의 3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막대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걸쳐서 이러고 있어요. 전국에 지금 현재 대학교가 하나 있고 도쿄에 고등학교가 10개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자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몽당연필이라는 이름으로 돕자. 모금 한 번 해갖고는 돈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닌 우리가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콘서트를 매달 열었습니다. 1교시, 2교시 이런 식으로 해서 12교시까지 하고 그렇게 소극장 콘서트를 서울에서 하고 다른 곳 그러니까 서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갈 때는 소풍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소풍이란 말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죠? 예. 이번에 갔던 것이 바로 몽당연필 콘서트 오사카 콘서트였고요. 소풍. 히가시 오사카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동오사카시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한 1,500여 명의 동포들과 함께 이한철 씨 그리고 저 노래표 우리나라 파핀 현준 그리고 권혜호 씨가 사회를 보고 거기 조선학교의 아이들 무용단 합창단 일본인 북연주자 타악기 연주자 스기와라상 그리고 금강산 가극단 예술단의 그 단원이며 대단히 뛰어난 예술가인 여자 무용수 송영숙 그리고 이름을 까먹었네. 예. 거문구도 잘 연주하고 타악기도 잘 두드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고 하는 그분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의 춤과 노래는 아름다워서 슬펐고요.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또 일본의 또 제일동포에 한국의 파핀 현준까지 가세했었던 음악과 춤, 이 퍼포먼스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이 바로 파핀 현준이었죠. 왜? 아이들을 제일 앞에 앉혔거든요. 오사카 조선고등학교 조고 아이들을 맨 앞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앉혔어요. VIP석에 앉혔습니다. 그들을 주인공으로 모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연출은 제일동포 연출가가 했고요. 그 팀이 했고 그 보조 역할을 한국에서 간 몽당연필 문화사업단, 문화기획단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제일동포 일본인 연주자들이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몄고 또 이런 그 기획 서포트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그런 친선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적어도 몽당연필 콘서트 오사카 콘서트 소풍에서는 국적의 그리고 민족의 그런 차별이 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금 저렇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유신회라고 하는 하시모토라고 하는 그런 인기를 꽤 얻고 있습니다만
극우 인사죠. 예. 대한민국 사람들 정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을 환대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아시아에서 좋은 친구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당장 남북회담 지금 뭐 조금씩 숨통이 보입니다만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퇴행적이었고요. 친미 위주의 외교 강도를 해서 저 껄끄러웠습니다. 그것을 타개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만 잘 되는 뭔가 좀 풀려가는 중이죠.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에는 구구파들이 저렇게 나라를 잡고 있어요. 역사의 반성을 모르는 그런 집단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을 모르는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 동포들, 우리 동포들은 그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조선학교에 있는 학생, 오사카 조선학교를 보면요. 국적을 보면은 59%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39%가 조선적이죠. 조선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아니고요. 우리 그 분단되기 전에 그 조선입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국적이죠. 그리고 2%가 놀랍게도 일본적입니다. 양부모 모두 일본인이면 안 되지만 그 양쪽 부모 중에 하나가 조선 사람이면은 그냥 그 조선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주로 끌려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자손입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갖고 힘이 없어서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못해줬으면 지금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민 정책을 하고 있어요. 기민. 버릴 기자. 예. 남한 정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나선 거죠. 그렇게 다녀온 겁니다. 다행히 참 좋아하셨고요. 저도 15년 전부터 일본의 그 양심적인 세력들과 함께 뭐 야스쿠니 반대 운동도 하고 또 조선학교 돕기도 하고 또 일본의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그러니까 평화헌법 지키자고 하는 그런 것에도 연대하고 수십 차례 일본에서 공연했습니다만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 소풍 콘서트는 내용도 훌륭했고요. 호응도 좋았고 일단 각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고 뭐 그러느라 지금 뭐 전혀 지금 게시판도 못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음악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신청곡들 예. 나쁜 남자부터 들을까요? 써니힐? 예. 네, 상큼한 노래들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런 노래 듣는 것도 괜찮죠. 그 습도가 높은 때는 말입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뭐라 그러나 공기 안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더 잘 된대요. 그건 아시죠? 공기보다 물에서 파동이, 그러니까 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되고 물보다 고체에서 더 잘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소리로 들을 수 없을 때는 그 철로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준비가 되는군요. 예, 방송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만, 국정원의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 버스킹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뮤지션이 계셔서 지금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이광석입니다. 예, 이광석 씨. 예, 반갑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한 축입니다. 그죠? 예, 남자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보통 그 객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있고 왼쪽에 백자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m 전방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되는데 20m 가더라도 얼굴이 넙디디한 게 비슷해서. 백자 씨가 머리가 좀 큰데요, 저보다. 그렇죠. 머리 크기로. 근데 그 광석 씨가 머리가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예.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또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그걸로 구분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버스킹을 하신다 그랬는데 버스킹이 어떤 거예요? 버스킹이
요즘에 뭐 이전에 그 가수 중에도 버스커 이런 가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있었죠. 네네. 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 가수도 버스킹에서 그 따서 그 이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네. 예, 요즘에 뭐 홍대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하드케이스 열어놓고 혼자서 이렇게 기타 들고 하는 그런 뮤지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예. 그런 그 쉽게 말하면 거리 공연 혼자 뮤지션들이 많은 지나가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자기를 알려내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모습을 버스킹이라고 한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 이 국정원 이거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라고 하셨나요? 지금 일단은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네네. 7월달 한 달은 일단 1차적으로는 7월달 한 달을 계획하고 버스킹을 하려고 지금 오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어디서요? 동아일보소 앞에 예. 아, 예, 거기. 청계광장 바로 옆에 동아일보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서 그 촛불 집회가 매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죠. 그 1시간 전에 이제 저희 뮤지션들이 1시간 동안 버스킹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6시쯤 되나요? 예, 6시 10분 해서 뭐 60의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60 예, 항쟁의 예, 의미도 있으니까 예. 6시 10분부터 하시겠다? 예, 6시 10분부터 촛불 집회가 있기 전까지 노래를 쭉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음향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뭐 원래 없을 때는 저희가 그냥 기타 하나만 들고 네.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주변에 그 촛불 집회 하시는 그 음향을 네. 미리 1시간 전에 땡겨서 설치해 주신다고 그 음향을 그렇군요. 이용하셔도 된다고 고맙게 그렇게 하셔서 아하. 그 음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뭐 저도 뭐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투표도 했고 또 이 나라가 또 민주화 또 이런 많은 좋은 나라로 이어져 나가길 바라는 한 사람인데 네네.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내 표가 왠지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노래밖에 없구나. 노래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시위를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지나다니는 국민들과 함께 재밌게 놀면서 함께 뜻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버스킹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네네. 아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천둥 번개에다가 거의 그냥 빠가스로 예. 빠가스로 막 쏟아부는 분위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 딱 좋은 날씨죠, 버스킹 하기.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비 오는 날은 그래서 우산을 받쳐 들고 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또 뭐 캐노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또 대여를 해주신다는 갖다 쓰라는 분이 계셨어. 그냥 가수 한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비만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게끔 조그만 천막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치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이 좋은 걸 혼자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예. 페이스북 통해서 버스킹을 이제 원래 제목은 릴레이 버스킹. 릴레이 버스킹. 예, K집입니다. 국정원 게이트 버스킹에서. 영어로 국정원 게이트 버스킹 KGB. 예. 네. 그렇군요. K집 공연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네. 많은 분들이 뮤지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저 말고 한 분 가수 이신 이신 씨. 예. 그분 함께 하시고요. 네. 내일은 또 조약골 그리고 조약골. 뭐 처절한 기타맨 그리고 처절한 기타맨. 예. 뭐 백자 씨, 예. 인디 뮤지션 모호 씨, 그리고 예. 또 많은 또 뮤지션들이 함께 같이 릴레이로 버스킹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거 줄 서 있네요, 지금 분위기가. 예. 우리 제가 존경하는 가수 손병희 선배님께도 함께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게 참,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예. 근데 방송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아는 걸 상정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예. 실은,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페이지 오늘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갖고 댓글 달고 그랬습니다만. 예. 그래요. 우리는 가수이기 전에
공화국의 시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필요 없이 먹고 놀고 유쾌하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뭐 가서 뭐 다른 이야기보다도 마음껏 우리 시민들이 소리 지르라고 네. 함께 소리 지르면서 즐기자고 그렇게 재밌는 버스킹 해 나가려고요. 야, 버스킹. 그래, 드디어 이제 버스킹이라는 개념이, 버스킹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됩니다만, 예, 이제 버스킹의 진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가 좋아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앞에 동전 놔두고, 이런 모습을 지나갔고, 어떤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예? 예. 이걸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가 출마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이럴 수는 없다라는 심정으로 예. 도둑 맞은 것 같은 이 아니라 도둑 맞은 표죠. 그죠? 예. 네, 국가기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광석 씨. 예. 예. 오늘부터 시작이고 일단은 7월 26일까지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보자. 한 달은. 예. 그래도 못한 말 한마디 뭐 또 있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로 인해서 이 국정원 게이트가 묻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또 예전보다도 예전 광우병 촛불 때만큼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가슴이 정말 쓰린데도 불구하고 네. 한 발짝 나서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거 말고 그냥 가슴을 툭 던지고 네. 이렇게 해서 나오셔서 네. 함께 즐기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요구를 한번 같이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광석 씨,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국민TV가 이런 곳입니다. 네, 이런 곳이니까 국민TV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광석 씨가 만들고 우리나라가 불렀던 명곡, 다시 광화문에서를 전 선곡을 하고 싶은데, 혹시 다른 곡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도 오늘 뭐, 같이 노래로 다시 광화문에 모이는 건데, 네. 다시 광화문에서라는 노래가 오늘 비 오는 날이지만, 네.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이광석 씨의 신곡 얼마 전에 2집을 내셨는데 예, 예. 네, 그 타이틀곡 이름이 뭐였죠? 타이틀곡은 4월 목련입니다. 4월 목련. 뭐 그거 준비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4월이 지났으니까 예. 뭐 갈매기? 갈매기. 갈매기가 또 비 오는 날 좋겠는데요. 다른 기회에 그러면 이광석 씨의 음악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오늘은 그러면 일단 다시 광화문에서 듣고 이따 시간을 내서 갈매기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틀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억해요 우리를 광화문 내거리 하얗게 밝히던 우리 기억해요 우리를 수많은 밤들에 피어나던 노래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네, 이 노래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국민TV 애청자들 중에서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2002년도에 미선이 효순이 그때 촛불 때 이광석 씨가 만들었고 발표는 그 후에 했습니다. 노래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그 발표를 했죠. 저는 이광석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뭐냐고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예, 그러면서 가수로서, 음악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제대로 소개를 못했습니다. 게시판. 나원찬님께서 팟캐스트 업로드 신경 좀 써주세요. 알바까지 뽑았다고 들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못 듣는 조합원들은 며칠이나 지난 방송 듣고 있느라 화가 나네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사업바다님, 실토리님, 인천 달봉이님, 개사 죽인다고요? 네, 풍문으로 들었어. 자, 비님 신청해 주신 곡 틀었습니다. 혼합재료님, 머미님, 병이 오빠라고 수정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오빠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까막눈님, 그렇죠? 풍문으로 들었어. 토요일 시청 광장에 왔었군요. 당찬하루님, 졸리님, 그래요. 오사카에서 뵀었죠. 아쉽게 악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왕싸가지님, 한소리님, 비지스의 할러데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걸 틀까 했었는데 참 이심전심이네요. 2부에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텐트메이커님, 맞습니다. 권력의지, 국기문란, 헌정유리네. 그런데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 뭐하고 있느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주판알만 튕기고 있습니까? 김한길 체제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딩만님, 태주 오빠 또 좋아하시는 분 계셨고요. 엄마랑 같이 듣고 있다고요? 방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브리 싱글데이 에코 신청하신다고요. 중딩맘, 그러니까 중학생이시라는 건가요? 이런 그 젊은 청취자의 신청곡은 꼭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걸어놨습니다. 야옹호랑이님, 왕싸가지님, 오, 이 포스터, 월야독주님, 깨는 생각님, 태현 유주아빠님, 유령조합원이라는 것은 돈을 안 내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깨는 생각님 말씀처럼 많이 가입하면 좋겠죠. 당찬하루님, 작두님, 준이님, 고물곰태님, 다크신사님, 홍유리님, 그래요. 알림장치. 비열해요. 일본 정부가 하는 집 보면은요. 자, 이제는 그렇군요.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좀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